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다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와서는 그 이쪽도 다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할 때 보면은 많이들 모이고 이래요. 그래서 저도 금년도에 한 1000평 다축을 심었어요. 근데 다축을 심었는데 나무의 습성에 대해서 좀 알면은 다축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세장방충이라든가 밀식 이런 걸 하던 분들은 나무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그 습성대로 판단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축을 구축할 수 있지만은 그냥 심어놓고 그냥 자라는 걸 그대로 키운다 이렇게 되면은 수확량이 많이 안 나와요. 도리어 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뭐 1.5배 정도 된다 그러지 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잘 못 키우면 세장방충보다 덜 나와요. 그래서 그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축을 고르게 키워서 과일을 그 축별로 쭉 달아가서 수확량을 확보하고 또 일하기 편하잖아요. 평면형이니까 뭐 꽃따기도 편하고 뭐 접과하기도 편하고 방제할 때도 이렇게 가고 저 뒤로 가니까 아주 편하죠. 그리고 다축은 이제 축을 작게 하면은 축수를 적으면은 많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 축이다 그러면 한 6m 정도 올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4축이다 하면 뭐 5m, 그 다음에 6축 이상 10축 이래면은 3m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축이 많을수록 수고는 낮아지는 거죠. 축수를 잘 만들어 가지고 수확을 많이 하는 것이 다축의 목적이 있고 또 뭐 스핀들을 가져와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냥 어떤 분들은 가져와서 바로 이렇게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 나무는 생육기 때 이렇게 막 자랄 때 이렇게 좀 잘 구부러져요. 지금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제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대목 부위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강제를 하지 않고 나무를 한번 관리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여기서 이제 보면서 다축 재배 기술이라 해가지고 나무의 습성에 대해서 제가 좀 쭉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다축을 할 때 이 축 제일 밑에 테이블 축을 몇 센치를 할 것인가. 저는 요거는 이제 대목이 물을 주게 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대목 노출을 항상 20을 해요. 여기 후지입니다. 후지. 항상 20으로 해야만이 세력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나무가 세력이 세다 그러면 한 4개월 전에 이 흙을 파내면 돼요. 흙을 파내고 뿌리하고 지상부와 뿌리와 TR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많이 적게 묻히면은 지상부도 그만큼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서 대목 노출을 늘 20cm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아 주고 이걸 꽉 잘 매줄 거예요. 매주고 여기다가 이제 물줄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게 했어요. 요거 낮게요.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줄로 보면 여기 70이에요. 70. 우리 시나노 골드나 홍로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후지기 때문에 70, 40cm 간격으로, 우리 가운데는 뭐 50cm 간격으로 하라는데, 우리가 스핀들 할 때 보면은 30cm 정도 크면 이렇게 매줘야지 나무가 잘 크잖아요. 이게 오늘 똑바로 세워줘야지 잘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40cm로 했어요. 40cm를 했는데, 여기 중간에 하나 더 세웠습니다. 더 세운 거는 나중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수영을 잡을 때 요런 것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붙잡아 매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한번 부러지기도 하고 형체가 잘 안 나와요. 이 5월 달에 이제 이 나무가 잘 자랄 때는 좀 연하죠. 그때 요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40 간격으로 해서 한 6개 4, 6에 24, 2.4m잖아요. 2.4m 하고 70 하니까 3m 한 10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게 하게 되면 바람이 불 때 그만큼 뭐 1.5배란가 2.5배 4m 이렇게 3m를 기준으로 해서 4m라
4.5m 이렇게 되면은 바람 받는 게 휘어지는 게 힘이 뭐 1.5배 정도 이렇게 막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요트리나 다축보다는 구요트리는 사실 요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과일을 많이 달고 이 테이블에서 축지가 올라간 데서 여기서 이 손이 갈 수 있는 공간에서 과일을 많이 따야 돼요. 구요선. 그렇게 되면은 축지가 짧으니까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달리면 끊어내고 다시 세우고 뭐 그러니까 그것은 구요선 20cm 간격으로 축을 올릴 수 있어요. 20 내지 30. 20 내지 30이니까 뭐 하나 한번 끊어내고 뭐 40도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교정시켜 놓고 하는데 다축은 40에서 60cm를 띄우는 게 원칙이에요. 40에서 60. 그렇게 이제 띄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갖다 쓰면 이 형체를 완전히 만든 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45도 각도로 휘어놓고 여기는 바로 똑바로 세워야 돼요. 여기 정부 우세선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나무들은 똑바로 섰을 때 계속 올라가요. 그러나 이거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거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옥신이 여기서 내려오고 요 사이토칸이 올라가는데 옥신이 내려오는 것이 둔화돼요. 옥신. 요렇게 했을 때는 옥신이 잘 내려오고 사이토칸이 잘 올라가서 이 나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것이 요 정도만 돼도 옥신의 그림이 약화되면서 여기에 꽃눈이 형성되는 꽃눈. 이게 나가는 것보다는 꽃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스핀들을 심었을 때는 요것은 45도 하고 밑에는 하나도 안 맸어요. 여기 하고 여기 두 군데 매서 요걸 반드시 이렇게 똑바로 수직으로 놔둬야지 나무가 정부 우세성 우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 이게 많이 크면은 요렇게 해서 놔뒀다 5월 달에 이게 많이 컸으면 좀 이렇게 거리 관계를 보고 축을 요거 만들어 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도까지도 이거 키워가지고 지치고 내년도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올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도 되고, 이 나무가 좀 크다 하면은 5월 달, 6월 달에 하고 되고, 작은 묘목을 가져왔다 하면은 한 해를 더 묵혀서 내내 요렇게 요 형태로만 놔두고 내년까지 내년 5월, 6월에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여기가 요 명칭은 여기가 골격지 요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가 골격지로.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 리더축이라고 또 이렇게 리더는 야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가지들이 따라서 커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양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있는 가지들한테 고루 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약화되면은 안 돼요. 지금의 제가 다른데 이런 걸 심은 걸 보니까 잘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메고 이걸 당겨서 여다 같은 라인선에다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휘어지잖아요. 휘어지게 되면은 휘어진 쪽에 강한 세력지가 나와요. 강한 세력지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는 기부세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굵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은 이 활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 활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활처럼 되는 거예요. 활처럼 되니까 이 중간에 있는 나무들은 쌓아 올라가고 정부 우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지. 항상 이것은 이 여기에 보담도 높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날로 나무를 떼게 되면은 연통으로 해서 연기가 나가잖아요. 그래 이렇게 나가고 쭉 옆으로 나갔다가 우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면은 옆으로 나가는 것이 길다. 이것이 옆으로 나가는 길다. 이러면은 연기가 여서 막 새져. 연기가 바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 연기통 우로 쭉 빨아 올리면은 쫙 그냥 연기가 여기 없어지고 쫙 올라갑니다. 이것도 그러한 원리래요. 이게 정부 우세성이 이것이 강하면은 밑에서 그냥 모든 양분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조금씩 여기 주는 거예요. 양분을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축지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축지를 세울 때 여기 1m 정도 이렇게 좀 눕힌다고 하면은 반은 위에 나온 가지를 우로 세우는 좋아요. 이 우쪽으로 더 세력이 생기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밑쪽으로는 옆에 나온 가지를 이렇게 우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과일이 달리는 요런 단가지, 요런 나무, 요런 가지를 여기서 세워야 돼요. 애초에 보면 이 이것도 좀 굵게 나올 확률이 있는데, 여기 뭐 분지각 보면 알 수 있는데, 애초부터 굵게 나온 가지는 끊어줘요. 끊어주고 가늘게 나온 가지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딱 보면 여기가 두꺼워요. 요거 좀 두껍네, 여기도. 요렇게 여기가 두꺼운 거. 여기 이제 분지 각도라고 하는데, 이 분지 부분이 너무나 두껍게 돼 있으면 이건 나무 가지가 계속 커져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 애초 과일이 달리다시 결과지 형태로 가지가 나온 거는 그건 그렇게 확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가 처음부터 굵게 나온 것은 끊어서 다시 바닥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에 있는 가는 가지들은 놔두고 이 밑으로 마음에 안 들면은 새로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굵게 나온 거는 끊어서 새로운 작은 눈에서 나온 가지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세상과 여기에 축지, 각각의 올라가는 걸 축지라 그럽니다. 축지. 이 축지를 올리다 보면은 여기에 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여기 연차 변환부가 되네, 이게. 이 연차 변환부 밑으로 안 나올 수 있고, 이 우쪽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나무를 키우면서 우리가 가지 발생 촉진제 약재를 꼭 발라줘 있어야 돼요. 발라주지 않으려면은 뭐 여기 연차 변환부단가 여기 벌레들이 여기 먹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차 변환물을 만들었을 때 또 2차 성장의 부분, 이 2차 성장 이런 부분은 끊어주면 좋겠다 생각하면 끊어줘서 다시 올리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하면 자연스럽게 끊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여기 나지가 많이 발생됐다든가 요거 뭐 약재를 해도 잘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끊어주는 게 나아요. 끊어줘갖고 밑으로 꽃눈이 발생될 수 있도록, 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키우다 보면 이게 골격지라 그랬어요. 골격지, 리드축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굵기나 이런 것들 여기에 3분의 1 해야 돼. 3분의 1. 이것이 3cm라면 요 가는 게 1cm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굵은 게 있으면은, 이 축들이 굵은 게 있으면 양분을 많이 끌어오겠죠. 많이 끌어오면 이쪽에 관로가 수도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팽창돼서 커요. 많이 가져오면. 그래서 조금씩 가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여기에 굵어지지 않습니다. 굵어지지 않는데 여기에 굵은 것이 있다, 이게. 그래서 굵은 것은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가지고 애초 이거 나올 때 보면 요것도 지금 가늘지게 느껴지지만 여기가 지금 통로가 굵어요, 여기. 여기 굵고 굵습니다. 그리고 이거 끊어줘야 되는데 아직 제가 요래놓고 아직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굵게 나오면 나무가 굵어요. 그래서 애초 요런 가늘게 나온 눈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추에서 이거하고 비율이 3대 1을 넘으면은 굵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대 1 안 되게끔 3대 1 정도 되게끔만 키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축지가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너무 많이 큰다. 그럼 이것을 양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든가 뭐 다른 기타 이런 호르몬제들이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을 놔두고 여기에서 여가상이 돼서 한 3분의 1 정도, 이 나무의 크기의 3분의 1 정도 끊어서 종이를 넣으면 돼요. 종이 넣고 톱신을 이렇게 위에 발라주면 돼요. 톱신 발라주고, 그래 되면은 양분을 가져가는 양이 적을죠. 적으면 이것이 이 가지가 덜 자란다고요. 덜 자라거나 아니면은 똑바로 세우면 이게 잘 자라고, 아니면 풀어서 이렇게 놔두면 돼요. 똑바로 세우면 아까 정부세성이라 그래요. 우로 쫙 자라지만은 이거 풀어놓게 되면 이거 여기서 이렇게 유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들 꽃눈이 오지 자라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늦게 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옥신과 사이토키닌이 그 성분의 때문에 옥신이 이럴 때는 많이 있다가 이렇게 되면 약화돼요. 약화되면 여기 꽃눈이 오고 나무의 생장이 천천히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목입니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대목 노출인데, 대목 노출은 이거 후지예요. 후지는 20cm. 또 우리 시나노라든가 뭐 홍로 이건 이제 10cm잖아요. 이 대목을 예를 들어서 10년 키운다면 10년 동안 계속 20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걸 끈을 이렇게 맨다고 했잖아요. 이걸 꽉 매줘가지고 흙은 내려가더라도 나무는 따라가지 안 내려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물을 더 푹 주고 나중에 좀 골군 다음에 꽉 잡아서 이게 나무가 따라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의 습성을 알고 나무를 내가 잘 다루면은 나무는 사람을 따라서 해요.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이건 수제가 센데 막 비료 막 주고 이러면 더 세지잖아요. 제대로 알면 비료 덜 주고 가리 비료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하게 되면 나무를 사람을 따라온다. 어디 유튜브에 나온 거 하고는 완전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 알면은 사과에 대해 다 알면은 사과에 따라서 해주기면 되면 사과는 나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나무가. 이게 뭐 부득이 할 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알면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알면은 그만큼 사람을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 노출 부분이 수세 부분이니까 수세가 세면 꽃눈이 안 올 수도 있고 사과가 뭐 잘 안 익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항상 이식을 해주고 수세를 안정화시키면 착색이 잘 나요. 이 대목 여기 수세가 약하면 착색이 잘 나잖아요. 그래 여기 대목 노출을 거의 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심는 사람 없어요. 좀 있게 있죠. 이쪽 나와 친한 사람들은 계속 내가 이걸 주장해서 거의 이렇게 다 이렇게 전목 부위 노출하는 것을 항상 꼭 잡고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역에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해서 덮고 심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땅이 좀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거 평산 작업도 제가 할 건데 해마다 이게 비가 오면은 이 땅을 80cm를 팠거든요. 유공만 묻고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2cm, 3cm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대목이 다 묻혀요. 묻히면 수세는 굉장히 강해져 있고 꽃눈이 안 오죠. 꽃눈이 안 오면 사과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대목 노출을 꼭 반드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했는데 축지와 축지 사이 축 올린 거 있잖아요. 축지 사이는 우리가 뭐 그냥 다축일 때 40에서 60cm로 이렇게 세우면 좋고 그리고 이 밑에 축에 다축일 때는 밑부분에는 약간의 가지를 조금 두는 게 좋겠어요. 한 5cm 정도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을 좀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약간 세게 키워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일이 열리고 과대지가 안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과일이 나중에 그 꽃한 눈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을 올릴 때 아까 말씀드린지 몰라도 가지가 나온 부위 여기서 올리고 여기서 올리고 20cm면 10cm면 10cm 간격으로 고루 가지를 올리는 게 좋아요. 한 군데 여기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벌리고 저렇게 벌리고보다는 이렇게 균형 있게 나온 가지를 활용해서 축으로 쓰고 나머지는 테이블 축지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야만이 이제 양분이 흐름을 여기 이제 리더 축이 골격형 외곽 축지가 잘 그렇게 되면은 영양 공급을 잘 해준다. 쭉 영양분을 가져와서 주고 가져 올라가는 거죠. 이게 약화되면 이 중간에 있는 어느 가지 하나가 정부세성으로 커져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키웠다가 조금을 더 내리는 거, 형체 전체를 조금 더 내리는 건 좋아요. 5월달 할 때 좀 더 내리면 되죠. 요건 똑바로 세워놔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한 축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려 그래요. 근데 요거는 대각선으로 셌죠. 요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딱 올라와서 구부리잖아요. 구부러지면 나무는 구부러진 곳에 나무가 튀어나와요. 그거는 이제 도장지를 형성하면서도 도장지 힘과 또 여기 오는 기부 우세성 힘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렇게 나가기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휘어진 쪽 가까이에 가지를 만들어주면은 그 가지는 굉장히 기부 우세성과 도장성과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무가 아주 굵어집니다. 굵어지니까 요렇게 놓으면 좀 덜해요. 요렇게 놓으면은 물론 이 기부 우세성이 생기죠. 이렇게 여기서 팍 구부러진 거 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그럼 여기서 나온 밑으로 나온 거 아니 옆에 나온 걸 가지고 요 짝을 해서 한 축을 더 더블 구엿을 만들어도 된다. 이거는 이제 이 축이죠. 이 축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 생각하시고
요건 이제 축을 완성시키는 건 이제 5월, 6월 달에 완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나무 사이가 주간 거리가 3m예요. 3m. 후지 같은 경우는 3m를 심으면 돼요. 후지. 그래서 3m면 10축 하려고요. 10축. 30cm에 한 축씩 올라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 하는데 만약에 뭐 도저히 축이 안 나오면 또 뭐 안 나온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 후지는 한 이렇게 10축 3m를 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리수 이런 거는 2.5m. 요보다 좀 좁게 2.5m 하면 되고, 시나노 골드는 2m를 하면 돼요. 저는 저쪽에 이제 시나노 골드도 다 이렇게 반반씩 했어요. 전평인데 저쪽은 이제 시나노 골드 심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후지는 3m, 그 다음에 아리수는 2.5m, 시나노 골드는 2m, 이 나무 간격, 주간 간격이죠. 그렇게 이제 심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요건 다른 사람들 요거 안 만들 거, 요건 내가 별도로 만드니까 여기부터 시작이 돼. 1, 2, 3, 4로 올라가는데 요 1과 2의 사이에 하나 더 쳤어요. 요건 예비로 친 겁니다. 요런 것을 이렇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나중에 이것을 처음부터 나오면 딱 해서 똑바로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가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여기 나오면 바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친 거예요. 꼭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선이 70, 40, 40, 40 이렇게 올라갔어요. 6단까지 올라갔는데 6단까지 오면 4, 6이 24m잖아요. 2.4m, 2.4m하고 70cm 올라갔으니까 3m 10 정도. 그 정도 키우는 게 제일 안정해요. 우리가 사실 이런 구여시라든가 다축이 높은 것보다는 좀 낮게 키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바람도 걱정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력 조절을 위해서 여기에 테이블 측지에 이런 가지들을 놔두는 게 좋습니다. 놔두가 과일 일단 뭐 과일을 달아가지고 먹는 게 좋죠. 축을 세우면서도 세력이 좀 세다 하면 과일이 좀 다는 거고, 세력이 약하다 그러면 과일 다지 않고 적과라든지 뭐 끊어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가지보다 항상 여기 가지가 높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골격형 외곽 축지가 항상 이쪽 가지보다 높이 올라가 있어야지 양분을 빨아당기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부 우세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빨아당겨 올리다 보면 여기에 커지고 여 밑에는 이제 여기까지 우선 먼저 이렇게 가지를 만들었으니까 여 밑에는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 짙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 확 내려가면 여기 확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 확 좀 가지가 올라가 있으면 양분을 많이 끌어올리니까 이 밑에 부분이 그렇게 빨리 안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이제 하실 때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70이고 중간 부분이고 여기서 이까지 40cm래요. 요걸 정리할 때 약간 여기 올리면서 여기에 매고 이걸 이 선에 매면 안 돼요. 이 선에 매는 거예요. 이 선에 매면 이게 좀 더 나가겠죠. 더 나가가지고 5월 달에 할 때 요건 반드시 똑바로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맸다고 해서 같은 선에 이걸 짜보다 이다 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매고 위에 맬 때 일선에 맸으면 이 선에 저 위에 걸 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테이블이 지나간 것을 일자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일자로 하면 되긴 되는데 키우는 게 애먹어요. 정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뭐 올렸다 내렸다 이래갖고 1년 내내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올라가 있으면 다른 가지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크는데 이것이 올라가 있지 않고 이것이 내려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활처럼 휘거나 막 이 밑으로 매면 안 돼. 이게 우로 이렇게 매야지. 이 밑으로 매면은 이게 휘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가지들이 막 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 요 매는 거 중요세. 일선에 맸으면 이 선에 매주면 돼요. 같은 테이블 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해가 이쪽에 남쪽으로 떠요. 여기는.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보고 심은 거예요. 남쪽.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쪽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이 대목 부위가 노출이 햇빛이
직접 쏘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가지가 있으면 이쪽 대목이 그렇게 햇빛이 바로 쏘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제 지형에 따라서 방법이 없어요. 지형이 경사가 졌다면 밑에서 올라가게 해주고, 나중에 이 보온 덮개, 이 보온을 이제 잘 해가지고 얼지 않도록, 동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제 강원도인데 M9이에요. M9인데 항상 여기 들여 싸죠. 싸가지고 5월 한 10일 돼서 걷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유리나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리나방 생기면 죽이면 돼. 죽이고 흙을 좀 묻어주면 그냥 또 살아나요. 아주 심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동해 방지를 위해서 뭐 쌀 때 그다음 그냥 뭐 약재를 냄새 좀 나는 거 칙칙 뿌려 놓고 전부 다 쌌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써난 걸 이렇게 유튜브에다 이렇게 이렇게 뒤에 붙여 놓겠습니다. 붙여 놓는데 이걸 하나하나 뭐 요 내용을 알면은 나무의 습성이에요. 습성. 이렇게 휘었을 때는 어디 가서 올라가고, 이걸 똑바로 했을 때 나무 크고, 이렇게 하면 유인 형태가 돼 가지고 나무 자람이 억제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니까 사과 키우는 분들은 이제 좀 참조하는 거죠. 참조. 저도 아직 올해 처음 심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요렇게 처음 심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5, 6월 달에 요걸 정리를 좀 하면서 요거는 이래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커 올라간 다음에 내일쯤 다시 좀 많이 올라가면은 이 나무가 거의 컸을 때 이 나무도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약간 제쳐주면 이게 안 커요.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